본격 육아 예능 버라이어티 토크쇼 육아파이어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육아파이어. 자,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의 육아 고민을 수다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 만큼 우리 멤버 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저부터. 저는 이 육아파이어의 호스트를 맡고 있고, 그 6살 딸 아이와 6개월 된 남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앙팡빼입니다. 앙팡빼. 닉네임이 앙팡빼. 네. 예전에 그 팟캐스트 할 때 어떤 분이 제가 애기 아빠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불어불문학과를 나오신 분이 앙팡빼가 불어로 애기 아빠라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빵 이름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요. 네. 뭐라 불러야 돼요, 그러면? 빵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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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빼. 그냥 앙팡빼로 해주시고요. 앙빵빼. 앙빵빼. 네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네,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9개월 된 여자 아기를 기르고 있는 나무맘입니다. 나무 엄마 나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설명이 꿀떡이요. 그 나무 나무는 제가 이제 아기 낳고서 이름이 나무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댁에서 반대하셨구나. 애 이름을 갖고 장난을 치고 놀림가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부르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이름 짓는 것도 참 네, 저도 그죠. 첫째가 태명이 보름이거든요. 제 소개 아직 아직 안 했어요. 아니 너무 그냥 앞서갔지. 얘기 좀 하다가 하려고 그랬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 우리 세 번째.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고요. 지금 6살 된 아들을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파주마입니다. 닉네임은 불나방이에요. 불나방. 좀 노셨나봐요, 그죠? 아니 그냥 근데 이 불나방의 의미를 알고 나면은 그럼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열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인 줄 알면서도 달려든다. 그렇죠. 굉장히 열정적이다. 네. 저돌적이다. 그럼요. 약간 이런. 육아 열정적으로 제가 하고 한때 있죠. 좀 그런 삶에서 제 육아파이 오늘 네. 첫 시간인 만큼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모두의 공통된 화제인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 육아의 시작이 임신이에요. 그렇죠. 모든 거 스타트는 사실은 결혼이 시작인데. 요즘 결혼 안 하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사유리 씨 같은 경우. 그럼요. 요즘에는 네. 다 다르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그럼요. 네네. 나왔잖아요. 어떻게들 되게. 생각하세요? 사유리 씨 같은 경우. 저는 너무 저도 되게 응원해요. 네. 진짜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쵸, 논란이 그쵸. 많았고 이게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유리 씨 이야기가 그 논란이 좀 됐던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냥 아빠가 없이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저도 보면서 물론 그 어떤 사유리 씨의 결정이나 선택 같은 경우는 존중하지만 근데 아이한테는 또 아빠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워낙 한부모 가정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만약에 그거를 다른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사유리 씨의 그 나머지 가족분들이 채워줄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물론 아빠가 있으면 좋지만 그 아빠의 빈자리라는 거를 느끼지 않을 만큼 아이한테 엄마의 사랑 그리고 뭐 조부모의 사랑 이렇게 골고루 다 그 사랑이 가면은 굳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될 거고 그래서 저도 그리고 요새 진짜 그 한부모 가정도 얘기하셨지만 가족의 형태가 되게 많이 다양화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온전한 그 가정의 형태는 부모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엄마 아빠가 온전히 다 있어야지 그게 완벽한 가정의 형태라는 그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유리 씨의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번에 KBS를 지나가는데 KBS 앞에서 무슨 데모를 하는 거야. 피켓을 들고. 그래서 네네. 저게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에 사유리 씨가 원래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 그거 반대하는 그 데모를 출연 못하게 하라고. 슈퍼맨이 아니라서. 그게 어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 가정의 형태를 옳은 거라고 애들한테 심어줄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걸 알고 나서 그 사람들이 참 왜 남의 인생에 아니 본인들이 괜찮다잖아.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충분히 이 아이를 그렇게 아빠 없이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그 결심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건데 왜 그 인생에 대해서 그건 뭐라 그래야 될까? 그건 그러니까 잘못된 형식의 가정이다. 뭔가 그 기준. 그 자신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그쵸. 재는 거죠. 글쎄요, 뭐 저도 사실 저는 뭐 조금 다른 생각이기도 한데 아빠가 있는 것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아이한테 정서적으로나 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뭐 그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는 부모로서의 뭐 입장에서 베이스가 돼야 되겠죠. 뭐 양부모가 다 있어도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도 많잖아요 요새.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이한테 더 좋을 텐데. 뭐 갑자기 이제 있어도 도움 안 되는. 네. 어쨌든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본인의 선택인데 그 주변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문제죠. 문제죠. 맞아요. 네, 그 너무 감나라 매나라 하지 마라. 맞아요. 네, 본인이 선택한 건 본인이 다 물론 사회 책임져요. 통념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 통념이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개개인을 다 평가하는 거는 그 진짜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번 사례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네. 보고 배우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애들이 보고 배우면 안 된다.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좀 잘못된 의식 이런 것들 심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많죠. 네. 약간 그러면 임신 이야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신 해보셨나요? 네, 제가 해보진 않고 그렇죠. 네네. 임신을 저희 아내가 임신을 임신 시키시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니 사실 임신이란 문제가 좀 예민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쵸. 사실 임신하기까지 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부부들도 많고 의외로 또 임신 잘 돼서 편하게 한 방에. 네, 한 방에 하셨어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병구 화이팅! 저좀 화이팅! 아니, 아 근데 여기는 진짜- 다 화이팅!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예상치도 못하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뭐 신혼여행 때 생긴 건 아닌데 네,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 생겨버리니까 너무 질문. 결혼 후인가요? 결혼 후에 네네. 결혼 후에 네, 결혼 후에 생겨서 천만 다행이죠. 다행히. 네, 아무튼 그 임태기를 보는 순간 헐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딱 찾아왔는데 막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임신하고 나서 내가 이 일은 어떡하지? 막 이런 그쵸. 그런 문제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인 거죠. 근데 맞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도 남편이 약간 그런 반응이었어요. 어떡해. 남편도. 너무 덜컥이라서. 어떡할 거냐고 나보고. 네. 어떻게 할 거냐고. 나보고 어떡할 거냐고. 뭘 어떻게 해? 그게 처음이었군요. 임신에 대한. 그러면 파주맘님은 그때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좀 기분 별로죠. 근데 사실 본인도 좀 의외의 임신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나도 당황했는데 하고. 나도 당황했는데 상대방 배우자도 남편도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저는 그렇다고 내가 어떤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내가 이런 내가 당하고 있을 때 좀 그래도 오히려 좋아하면서 아우 그랬을 때. 괜찮아 어우 좀 축하할 일이야 막 이렇게 해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무마님은 저요? 저는 임신이 좀 빨리 될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제가 29에 결혼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한 1년 반 지나고 이제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기다리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뭐 배란일이 있다면 저는 생리주기가 정말 칼처럼 맞는 사람이라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차이지 칼이라서 배란이 그럼 그때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란일에 맞춰서 한 3개월을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진짜 광팬인데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왜 안 되지? 왜 쟤네는 저렇게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왜 내 애는 없지? 막 갑자기 이러면서 울컥. 왜냐면 저는 애를 되게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서 그리고 나서 그거 안 돼서 저는 배란 테스트기라는 게 있어요. 뭐 남성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배란 테스트기. 배란이 배란 됐는지 안 되게 됐는지 안 돼. 그리고 그거를 보건소에 가면 빌려줍니다. 나라에서 이제 그리고 뭐지 임신 전에 산전 검사라고 그렇죠. 그것도 나라에서 해줘요. 맞아요. 보건소에 알아보시면 엽산도 먹으라고 무료로 주고. 주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참 출산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배란 테스트기를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배란 테스트기도 요즘 소변으로 하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배란일 저는 따져서 배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시도했죠. 근데 이게 관계를 가질 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약간 목적 의식이 생겼죠. 그치, 이게 그치. 서로 좋아서 맞아. 하는 게 아니라 목적- 그 임박한 날짜에 맞춰가지고 앞뒤로 막 숙제하듯이 빨리 와! 막 이렇게 맞습니다. 오늘이야 지금 해야 돼, 오늘이야 말이야. 오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도살장 끌려가는 남편들 그쵸? 얼굴 약간 막 이렇게. 남편이 네. 이렇게 이러더라고. 전혀 안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절정에 나오질 못하는 그렇죠. 힘든 거야. 시끄러워. 그리고 저도 하면서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되게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깨자 우리 그거를 깨자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즐겨야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총 임신하기까지 10개월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생리할 때 아침에 화장실에서 막 엉엉 울고 아 진짜. 터졌어 이러면서 나오고 결국 막 그래서 힘들게 너무 되죠. 주위에 보면 이제 저희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주위에 보면 이렇게 좀 흔히 이제 그 아내들 스트레스 받는 얘기긴 하지만 노산을 걱정해서 그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네. 노산이었잖아요. 네네. 제가 38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랑 똑같이 했구나. 네네. 침상. 맞아요. 애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아요. 우리 동갑이에요. 동갑. 첫째가 동갑이에요. 근데 그때는 서로 모르- 모르고. 심지어 동네도 비슷해. 맞아. 아무튼 저는 노산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서 전혀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던 거야. 아니 임신 이렇게 빨리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임신 이렇게 빨리 돼? 약간 그래서 더 당황했던 거야. 저는 난 이렇게 빨리 생길지 몰랐어. 5이 넘어가면 자연 임신이 잘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나도. 그게 아닌 거죠. 왜냐면 저 지금 조리원 동기가 좀 10명 정도가 있는데 단톡에 42에 자연 임신을 해서 그냥 애를 낳은 물론 뭐 출산은 선택적으로 제왕을 하시긴 했는데 그냥 자연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10개월째 때 어땠냐면 계속 제가 이제 매일 생리에 아침마다 우니까 이제 저도 너무 힘들고 이제 가족들도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너무 이 아기를 기다리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그러면 용안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한의원 저기 어디 이제 경상 쪽에 가가지고 그거를 지어보자. 지어 먹어보자. 이번에 뭐 명절에 내려올 때 좀 일찍 내려와서 그걸 들렸다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죠. 어머니
한 달만 더 저에게 기간을 줘보세요라고 해서 그게 근데 제가 어땠냐면 저도 지치는 거예요. 물론 몇 년간 고생하신 분들에 비해선 적은 기간이지만 병원에서도 저한테 그때 얘기할 때 1년간 노력해보시고 안 되면 바로 오세요. 그러면 이게 불임이 아니라 난임으로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쉽게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에 워낙 많으니 1년 노력해보시고 안 되면 오세요 했는데 이제 막달이 그때가 그거였거든요. 크리스마스 즈음.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냥 놀자. 그래서 술 진탕 마시고 엄청 놀러 다니고 그래서 진짜 마음을 놨어요. 그리고 1월부터 그냥 다시 일을 그냥 예전만큼 일을 해야 되겠다, 다시 일을 다녀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마음을 완전 그냥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베란일 맞춰서 하지 않고 그냥 느낌적으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을 오히려 놓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정말 되게 많잖아요. 세상 만사가 마음을 놔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렇다니까. 이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은 그게 멀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거기서 마음을 좀 놓고 이러면은 그게 스트레스랑 약간 연관이 맞아. 돼. 이게 그게 호르몬이니까 쉽게 다.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저희 아내도 그랬는데 이 노산이나 임신 유무에 대한 이런 확신이 좀 없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신혼 초에 결혼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아이를 갖지 말고 좀 우리의 신혼을 즐기자.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이미 그때 당시에 한 33, 4 정도 됐었는데 이미 노산에 들어갈 좀 나이다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아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1년만 좀 막 그런데 근데 사실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싸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둘 다 말도 많고 대화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그때 그 문제로 정말 집이 떠나가게 막 소리 지르고 싸워. 진짜? 내가 같이 막 진짜 이러면서 막 엄청 서로 싸웠는데 진짜? 맨날 생각나. 그리고 그때 이제 주말이었나 뭐 그러고 막 싸우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 하여튼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술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동네 아는 형님 만나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형님이 야 들어가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보 미안해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미안하다 이렇게 근데 갑자기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미안하다 이렇게 근데 갑자기 임신 테스트를 보여줘. 어머. 근데 그게 선명한 2줄이. 진짜? 이 그래서 바보들이 이미 임신이 됐는데 모르고 맨날 싸운 거야. 모르고 싸운 거야. 맨날 싸운 거야. 그냥.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그 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반반인 거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지. 기쁜데 남편은 저렇게 화내고 나갔는데 맞아.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근데 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딱 얘기했을 때 이게 저도 약간 당황스러웠죠. 근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액션 고장났네. 아니야. 리액션 잘했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는데? 자, 잠깐 생각했는데 이미 생긴 거잖아. 그거 언젠가 가져갔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뭐 1년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백도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됐네. 그래서 됐어. 야, 병원 가자. 그런데 병원 바로 갔어요. 그래 병원 가자 그랬는데 아내가 울면서 자기 이렇게 됐는데 속상하지 않냐고. 야 속상하긴 어차피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약간 말이 없었죠. 생각이 많아졌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임신한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아이한테 이제 나중에 둘이 그런 얘기했죠. 미안한 것 같다고. 뱃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싸웠으니. 기억도 못할 텐데.
뭐 그렇긴 하죠. 뭐 몇 달 전까지는 아이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다들 이렇게 임신을 하고 이제 임신 엄마들이 뭐 임신 주수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겪는 뭐 이런 신체적 변화나 뭐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나요? 그게 전 남편이잖아요. 근데 잘 그러니까 얘기를 저희 아내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딱 와닿지가 않는 거야. 뭐 예민해지고 이런 것도 몸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집에 계속 있으니까 뭐 진짜 뭐 약간 이런 생각 들고. 아니 그 임신 기간 동안에 뭐라 해야 돼? 그 호르몬이 지멋대로라고 해야 되나? 뭐 널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도 뭔가 내 감정이 잘 제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심하진 않았는데 이제 입덧 하잖아요. 근데 입덧을 막 하거나 심하게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는데 뭐라고 그러다 못 먹는 입덧? 뭐, 입맛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아무것도 안 먹는다니까 애가 걱정돼가지고. 걱정되지. 아니, 애가 걱정된 거 아니에요? 그럴걸? 맞아, 그럴 보통 거야. 다 그렇지. 부인이 걱정한 게 아니잖아. 아니, 그게 맞잖아요. 네, 아니, 뭐 지난 일이니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전 정말 아내를 걱정했어요. 거의 네, 아내가. 뱃속에 아니 뭐 어떡하지? 뱃속에 안 보이는데. 뱃속에 애는 어떡하지? 저렇게 안 먹으면 애는 크나? 이렇게 걱정했겠죠. 네, 아무튼. 입덧 하셨어요? 저는 입덧 안 했어요. 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체적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임신을 하고 났을 때 그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 초반에 약간 그때 좀 달라진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약간 속이 좀 비면은 당이 확 떨어져가지고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막 식은땀이 쫙 나고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임신하면 이런 것들이 바뀌는구나. 그 이후로 지금도 약간 약간 허기가 지면은 당이 확 떨어지면서 손이 덜덜 그냥 떨리고. 이렇게 그냥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 어. 근데 그때 좀 그 체질이 아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입덧은 없었는데 못 먹는 음식이 있고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돼지고기 냄새. 그러니까 아, 진짜? 고기 냄새 자체를 어느 순간까지 좀 못 맡았어요. 그래서 마트를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식 그 부분을 그쪽을 가지 못해요. 아 아예. 진짜? 냄새가 너무 막 토할 것 같지?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저도 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운동 강사했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보통 12주 넘어서 하라고 하는데 몸을 맨날 썼던 사람이 안 쓰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할 거 솔직히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복근 운동도 그냥 하고 막 했는데 이제 토를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런 거 있죠. 뭐 냄새. 갑자기 이제 뭐 그 학원에서 사람들 땀 냄새 훅 이러면 약간 토는 나오지 않지만 막 갑자기 막 속이 막 술 먹은 다음 날처럼 막 이게 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이런 거래요. 임신 심한 친구들 보면 화장실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 계속 앉아 있어. 그래서 올라오면 그냥 가서 하고, 그리고 올라오면 하고. 입덧 심하신 분들은 정말 거의 초중반까지 남편 병원에 입원도 해요. 리뷰 남편 그 숨 냄새 하는 사람들도 있어. 되게 예민해지는 맞아. 뭔가 그렇지. 감각이 전체적으로 예민해지는군요.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입덧이라는 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우리 신랑이 내가 그렇게 별로 임신한 티가 안 나니까 힘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덧도 안 맞아, 하지. 맞아. 내가 막 냄새에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지. 막 이러니까 그리고 뭔가 겉으로 뭐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초반에는 되게 무심했어. 약간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라도 주변에서 친구들 일부러라도 오바이트 해 막 이러고 그러니까 괜히 그러네. 꼭 하라고 막 티를 내야 돼. 티를. 안 나오는데 막 근데 사실 화장실 이러라는 뛰어가라고. 거, 연기를 하라는 아니 거야. 근데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남편이잖아요. 뭐 일 끝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있으면 뭐 잘 있어요. 특별히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어떻게 입덧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밥을 좀 안 먹네. 근데 사실 저희 와이프 원래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굉장히 저희 와이프도 이제 약간 비슷하게 당 떨어지고 이런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티를 내지 않으면 남편들이 잘 모르는 거야. 티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연기. 나도 속은 계속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레몬 먹으나 사탕 안 계속 먹으나 먹었어. 늘 속이 약간은 울렁울렁한 거야.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막 진짜 토할 정도, 우익할 정도로, 구토할 정도로 그렇게 울렁거리는 게 아니었거든. 맞아. 근데 그건 나만 느끼는 거야. 이게 그치, 겉으로 모르지. 티가 안 나니까 되게 우리 남편도 좀 무심했던 것 같아. 아 근데 지금 임신 초기에 입덧하시고 있는 그 아내분들 같은 경우 힘드신 게 요새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산책하기도 힘들고 그 입덧도 너무 힘들면 약을 처방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임신 기간 때 책 공부를 좀 임신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임신 도중에 뭐를 먹어도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서적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막 보면 그 약을 애한테 해로울까봐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애한테 가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거지. 대신 엄마가 그 약을 먹고 차라리 좀 좋은 컨디션으로 있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엄마가 막 아무것도 못 먹고 막 바다를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물도 못 먹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물은 애한테 필수인데 양수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약을 처방해서 의사랑 상의해서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비싸다는 거. 비싸고. 보험이 안 되는 한 거야? 알에 네, 보험 비보험이라 아. 한 알에 비싸요. 아 근데 하루에 뭐 3개 먹어야 되고 이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맞아요. 꾸준히 실질적으로 먹으니까. 저희 아내도 그 이거 엄청 힘들어해가지고 근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못 먹겠다는 거야. 애기한테 어떤 약을? 무슨 약? 입덧? 그러니까 입덧 말고 그 중간에 뭐 감기 몸살이나 뭐 임신 감기약 중간에 먹으면 안 되죠. 약간 이런 것도 오는데 이제 처방을 해주잖아요 산부인과에서. 되는 거. 근데 처방약을 주는데도 먹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야. 찝찝하지. 최대한 버텨봐. 첫째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잘 먹어. 둘째 때는 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이게 한번 겪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원래 그래서 둘째는 좀 막 키운다. 그렇죠. 다 된다고. 맞아.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임신했을 때 확실히 아내들이 예민해지고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많아졌을 맞아요. 때 나도 그때 재판 한번 싸우고 임신 기간 동안에 재판 한번 내가 집을 나왔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없죠. 파주잖아 파주. 죄송합니다. 파주. 근처에 뭐 친구도 없고 있었는데 몰랐네. 그때는 뭐 연락도 안 할 때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원에 가가지고 혼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 사실 이제 남편들도 아내들이 임신하면 굉장히 신경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게 사실 남자들은 마음은 있는데 이제 표현 자체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말은 이렇게 할게 하면서도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그 남편들이 계속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나한테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줘. 맞아, 뭘 맞아. 하라고. 맞아요. 그거는 정말 남녀의 차이인가 봐. 그거 맞아. 여자는 그런 뭘 해야 되는지 아니 난 그냥 얘기해달래.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게- 이걸 몰라? 이런 그게 거지. 여자 언어와 남자 언어의 차이. 다르죠. 그게 너무 어려워. 그게 너무 어렵다고. 차라리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들 저희 둘 다 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러면 뭐 집안일을 뭘 해줘 뭐 설거지를 해줘 뭐 내가 음식이 역겨우니까 뭐 냉장고에서 좀 냄새 많이 나는 것도 좀 치워줘 뭐 이렇게 아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너무 이거 할게 해줄게 뭐 이렇게 되고 맞아. 실질적으로 이제 임신하게 되면 남편들 같은 경우는 바깥 생활 많이 하니까 이제 집에 오거나 이럴 때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술 마셔야 될 때도 있고 막 근데 술 마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닌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 임신해가지고
술 못 먹는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집에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남편들이 처음 한 3개월, 4개월은 좀 하다가 이렇게 술 먹고 놀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임신 기간에 남편들이 뭐 술 먹고 들어오거나 뭐 이런 적 있을 때 먹고 들어온 적 많죠. 아니 우리 신랑은 아예 대리를 시켰다니까 나를.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아. 자진 대리. 어. 왜냐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만날 수 있는 술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는 또 술도 좋아하는데 마실 수 없지. 그러니까 집에다가 그 제로 있죠. 제로 맥주. 제로. 그거를 짝으로 사는 거야. 남편이 사주셨어. 맞아, 집에서 맞아. 즐기라. 자기는 맥주 먹고 저는 제로 먹고 진짜- 제로를 종류별로 사가지고. 좋은 남편이다. 제로 좋습니다. 제로. 네. 저희 나 집 뭐- 냉장고 한 칸 다 제로입니다. 아, 그래서 진짜. 꽉 차 있어요.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로를 항상 양쪽 주머니에 꼽고 술자리에 가. 아 진짜. 사장님 제가 죄송한데 지금 임신 중이라 제로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먹고 그리고 남편 술자리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놀고 대리해서 같이 오고 아, 역시. 이랬었던 네.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지 혼자 술 먹으러 갔어. 술 먹고 차 이제 돌아올 때 차가 없는 거야. 대리를 불러야 되는데 대리비가 너무 비싼 거야. 나까지 별내까지 데리러 오라는 거야. 멀다. 용감하신 남매. 어떻게 가요? 그때 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 그것도 새벽 한 2시였나? 조금 그랬다. 짜증이 나는 그 거야. 한 번이죠. 한 번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러 번 중에 한 번이 이렇게 끝까지 간다는 거지. 여러 번 잘해야 그랬는데 된다는 내가 거야. 직접 진짜 그렇게 간 거는 한 번이었지. 그 후에도 여러 번 이제 우리 신랑이 데리러 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승질내고 나는 네가 알아서 오라고 막 이랬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기분이 드냐면 아 이 인간이 내가 임신한 거를 인식을 못하나? 뭔가 내가 보호받는 느낌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이는 거죠. 제 남편들은 좀 이게 임신 기간 동안 텀을 나눠서 한 번씩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좀 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나 봐.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임신하고 나서 일을 그만뒀어요. 왜냐면은 일하는 데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나한테 너무 힘든 거야. 운전이. 일하는 거는 뭐 그냥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이제 집에 있는 동안에 또 내가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밥하고 이런 거지.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밥상 차려주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당연한 것처럼 이제 느껴졌나 봐. 아 얘는 뭐 임신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어쨌든 남편들이 좀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면 뭐 이런 거. 이거를 좀 달고 사는 건 어떨까요, 남편들이? 괜찮아? 괜찮아. 생각해보면 그냥 안부를 묻는 거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일단 첫 번째 관심이고 그렇죠. 그리고 딱 들어와가지고 오늘 어땠어? 오늘 뭐 했어? 이렇게 그게 한마디 그냥 그거면 물어봐주는 끝나는데 거. 그거 하면 이제 술술 나올 텐데 그치. 오늘 어땠어? 오늘 하루 뭐 했어? 오늘 어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남편들이 그런 말을 잘 안 하나 안 봐요. 하죠, 안 하죠. 근데 사실 저도 그러고 보니 그런 거 같긴 하네요. 네, 어머 뭐 임신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근데 나는 갑자기 임신이 돼가지고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산정 검사니 뭐 엽산을 미리 챙겨 먹는다니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난 산정 검사가 뭔지도 몰랐던 거야. 임신하고 그러니까 임신 테스트기 했을 때 딱 두 줄 나온 거 보고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바로 병원 가지 못했고 한 일주일 있다가 갔나? 그랬던 것 같아. 쉬는 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5주? 5주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정 검사를 했냐고. 산정 검사가 뭐예요? 보건소 가시면은 그 하는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를 한번 가라고. 보건소에서 하면 무료고 그냥 맞아요. 그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에서 하면 하면 뭐가 유료. 추가가 되면서 약간 유료가 돼요. 그게 추가된 거구나. 네, 추가. 어쨌든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뭐 보건소 가가지고 엽산을 받아가지고 미리 이제
먹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산정검사도 미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좋은 것 주는 같아요. 엽산은 좀 커요. 음. 뭘 가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그거보다 작은 약으로 나오는 엽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임신 도중에도 엽산을 나도 먹어야 임신하고 돼요. 나서 먹었어. 그리고 전에는 남편도 무조건 같이 네, 먹는 게 맞아요. 좋대요. 맞아요. 엽산은 저도 건강한 정자를 위해. 엽산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기 너무 거북하신 분들은 음. 작은 걸로 구매해서 그 함량 높은 걸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나도 임신하기 전에는 못 먹었으니까 음. 보건소 가서 산정검사 받고 엽산 주길래 이제 그거를 그냥 한동안 먹었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나서도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면 이건 약간 19금인데 괜찮아요. 19금인데 임신을 하면 여자가 호르몬이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호르몬이 기분이 업다운이 아니라 성욕이 피크를 찍 아 진짜. 성욕이 막 피크를 찍는 거 원래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제가 뭐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마다 달라요. 또 누구는 완전 이게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임신을 하면서 이제 저는 입덧도 크게 없었고 배도 거의 한 6개월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냥 약간 살이 좀 쪘네 더 이 정도지 막 빵 나온 것도 아니고 막 운동 계속 복근 운동도 가끔 하고 막 운동도 계속 하지 약간 막 시어머니가 너는 임신하네 안 갔다고 애가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할게요 막 이러면서 버떡버떡 막 일어나서 막 하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왜 이렇게 쟤는 임신이 체질인가 보다. 병원에서 저한테 계속 어머 산모님 얼굴이 이렇게 펴요 임신이 체질인가 보다 라고 나한테 막 진짜? 그러는 거예요. 임신이 체질인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임신을 하고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호르몬이 좀 달라졌겠죠? 많이 달라져서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임신을 하고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호르몬이 좀 달라졌겠죠? 많이 달라져서 트러블이 일단 안 났었어. 얼굴에 뭐 이런 몸에도 트러블이 확 줄더라고요. 얼굴이 그래서 더 그랬나 봐요. 그냥 마음이 편했나 봐. 진짜 임신이 체질인가 보다. 뭔 소리? 그 호르몬이 맞는 거지. 그치.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나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래요? 다행히 얼굴 좋아졌다 이런 소리. 감사한 거죠. 그렇지. 임신하면 아내들이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난 그때 되게 배가 틀까봐 아. 너무 고민이었던 거야. 맞아. 튼살 크림. 저 이거에 대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튼살 네. 크림 막 오일 바르고 막 크림 바르고 막 엄청 저는- 했는데 저는 나는 막달까지 못 갔어 결국에. 막달에 배가 확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는 막달까지 못 가서 다행히 배가 트진 않았어.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받은 순간부터 바르기 시작했어요. 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늘 임신에 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 어머님들 네.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네. 임신이 그러니까 저도 느닷없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이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뱃속에 뭔가가 이렇게 한 생명체가 들어있다는 이런 경험은 정말 살면서 한 번은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고 그 과정을 이제 뱃속에서 생명이 커가는 그런 과정을 오로지 느끼잖아요. 몸으로 다. 이런 거는 정말 뭐라고 설명하면 정말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 한 번은 정말 한 번은 경험해 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 왜 애기 안 낳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키우기도 힘들고 맞아요.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 딩크족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 생명의 탄생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면은 인생을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는 안 할 거지만 존재는 없지만 하나 정도는 그래도 낳으시라고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셨고요. 나무마음님도 간단하게. 저는 지금 애가 19개월 됐고 이번 달부터 저는 피임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둘째를 가져보려고. 근데 오늘 이렇게 생각을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 임신 때가 생각이 나는데 또 아마 제가 임신이 좋은 기억일 수 있었던 건 일단 입덧도 없었고 너무 잘 큰 어려움 없이 애가 태어나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아마 지냈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또 다시는 임신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뭐 임신했던 기간도 결국은 지나가거든요. 육아는 계속되지만 그렇지. 아무튼 임신 기간은 어떻게든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정말 언니 말씀대로 해봐야 할 경험 같아요. 많은 거를 정말 배우게 되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10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10개월을 이 배우자와 함께 많은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 같아요. 물론 실패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도 추천, 임신 추천. 네. 임신 추천. 파이팅 둘째. 네. 사실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이라는 게 굉장히 경이롭기도 하고 축복받아야 할 일이죠. 네. 그 축복받아야 될 일의 그 완결은 아무래도 임신한 아내를 잘 보살펴야 되는 가족들의 또 어떤 임무 같은 것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 얘기를 항상 하다 보니까 임신했을 때 남편의 역할이 뭐 임신을 하고 있는 아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육아파이어 임신 관련돼서 얘기해봤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남편들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있는 많은 남편들이 조금 더 아내에게 좋은 말과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육아파이어 임신편 첫 번째 에피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